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9일 일요일입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작년 수익률이죠. 2021년 작년 수익률을 한번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와이프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고 하면, 제가 매번 영상에서 뭐, 제 투자금의 0.1%, 뭐 0.2%를 투자했다, 뭐 1차 베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뭐 0.1%, 0.2% 투자해서 언제 돈을 버냐, 뭐 돈을 벌기나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 수익률을 공개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저는 나름대로 작년에 뭐 이렇게 0.1%, 0.2% 이런 식으로 베팅을 했어도 충분히 제가 원하는 연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만족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익률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계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로 이렇게 좀 분리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좀 매수를 하는 그런 타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좌가 여러 개이고요. 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은 저는 키움증권 MTS를 쓰는데요. 일별 실현 손익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도를 했을 때 정확히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뭐 잃었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정확히 찍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정확한 작년 수익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 계좌 보시면 조회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했고요. 보시면 첫 번째 계좌는 첫 번째 계산은 59만 2천 원을 이렇게 번 거죠. 근데 보시면 뭐 이렇게 날짜 보시면 뭐 12월 30일 5,460원을 번 거고 12월 20일에 8,300원을 번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14일은 2만 1,000원을 번 거고 첫 번째 계좌에서 이렇게 번 거고요. 두 번째 계좌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고 실현손익은 18만 7천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 3,400원, 3,950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얻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좌에서 보시면 조회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이때는 540만 9,791원을 벌었죠. 이게 제일 많이 번 계좌인데 이것도 보면 뭐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계좌 똑같이 2021년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현손익이 51만 4천원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 계좌도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했을 때 17만 3천원 이렇게 손실이 나면 이렇게 마이너스 12,000원 이렇게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해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뭐 세력이 빠져나간다던가 그런 걸 좀 포착했을 때 그냥 저도 그냥 같이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거든요. 하여튼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해가지고 509만 8천원 이렇게 수익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짜리가 이거 540짜리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 크게 수익을 얻은 계좌네요. 500만원. 이렇게 해서 일단 한국 주식은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작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1190 얼마인가 그래요. 그리고 일단 미국 주식.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1월 1일, 12월 31일 작년에 요거는 이제 95만 5천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에서는 10만 5천 원. 세 번째 계좌에서는 19만 1천 원. 네 번째 계좌에서는 189만 원. 이게 가장 많이 벌어들인 계좌입니다. 참고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을 사서 수익을 얻은 게 아니고 대체로 지수를 주로 그 매수해가지고 지수를 매수하고 올라가면 팔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작년에 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그 수익을 낸 거고요. 참고로 제가 계산해 본 결과로 한국 주식으로 작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1200만 원 정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1990 얼마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하고 배당까지 합친 게 한 392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토탈 벌어들인 게 1592만 원 정도가 돼요. 1592만 원.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솔직히 제가 그러니까 주식으로 그 쓸 수 있는 돈이 1억입니다. 1억. 근데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억에서 3천만 원은 그냥 일반 은행에 넣어놨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주식 계좌에 있다 보면 막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막 사게 되기 때문에 이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뭐 코로나처럼 이렇게 완전 폭락했을 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계좌이기 때문에 주로 보통 때는 사용하지 않는 계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은행에다가 넣는 거고, 실제로 제가 이제 투자하는 금액 7천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7천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서 1592만 원을 제가 이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의 그 수익률은 22.7%입니다. 근데 제가 보통 1년 목표하는 수익률이 15에서 20%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한 15에서 20%보다 훨씬 많이 한 22.7% 수익률을 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당연히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작년처럼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오진 않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 그 주가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수익은 났죠. 저는 이제 계속 수익이 나면 계속 매도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긴 했지만 작년보다는 턱없이 적은, 현재까지는 턱없이 적은 상태고요. 만약에 이게 연말까지 계속해서 만약에 하락장이 계속 된다고 하면 올해 수익률은 거의 뭐 한 자릿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기는 뭐 일단 뭐 그래도 뭐 가을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서 그때 좀 이렇게 바짝 벌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뭐 희망 사항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작년 이 수익률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뭐 구독자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뭐 0.1%, 0.2% 이렇게 매수를 하더라도, 베팅을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게 좀 밑으로 좀 더 빠지면 그 베팅하는 게 좀 더 올라가죠. 뭐 0.5%도 되고 더 많이 되면 1%까지도 가고 이러는데 뭐 언뜻 보면 0.1%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쌓이고 하다 보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7% 이렇게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린 이게 계좌를 쪼개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그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오르고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박스권에서 계속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종목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박스권에서 제가 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맥포인트를 집어주고 뭐 하단, 상단을 해서 이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매도하라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하단과 상단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한번 잘 걸리면 계속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1%, 0.2% 베팅을 하는 거를 너무 적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제가 0.1%, 0.2% 이렇게 베팅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박스권 매매가 됐을 경우에 좀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그 분할 매수를 하게 되다 보면 음, 그 아무래도 그 좀 계속 쪼개서 이렇게 분할로 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현금을 좀 더 많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위기가 좀 하락장이 계속 되는 분위기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어, 아무래도 하락장이 계속되면 좀 더 매수하는 그 텀이 좀 더 길어지고요. 그죠? 매수하는 텀이 좀 더 길어지고 하락장이면 좀 더 천천히 사게 됩니다. 그리고 좀 상승장이 되면 약간 그 베팅 금액을 살짝 올리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다 다 다르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그냥 뭐 포트폴리오를 뭐 구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한 종목에 몰빵을 해서 해야 많이 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다 자기의 어떤 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고 싶고요. 왜냐면 뭐 괜히 만약에 제가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종목이 만약에 뭐 상장 폐지라도 많이 당하게 되면 정말 이 피땀 흘려 번 돈을 한순간에 다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그 조심조심하게 좀 베팅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이렇게 좀 조심조심스럽게 베팅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뭐 카지노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뭐 카지노를 가서 만약에 카지노 게임을 하게 되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그 필패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몰빵이에요, 몰빵.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고 저도 초반에는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 뭐냐면 그날 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그냥 홀짝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홀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홀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홀이 계속 나오면 사람이 언젠간 짝이 나오겠지 하고 짝에다가 계속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홀이 계속 나오니까 홀에 베팅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약간 홀이 계속 나올 때 홀에다 베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이게 뭐 주식하고 카지노 게임하고 좀 달라요. 다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그러니까 그날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생각한 것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떤 어떤 테이블에 갔더니 만약에 홀이 계속 나오는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홀이 많이 나왔으니까 짝이 한 번은 나오겠구나.
하고서 짝에다가 베팅을 합니다. 근데 홀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처음에 베팅한 금액을 복구하려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뭐 더블을 건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대에다 거는 거예요. 한 번은 짝이 나오겠지. 이렇게 홀이 많이 나왔는데 짝이 한 번 나오겠지 하면서 계속 이 그 금액을 늘려가면서 계속 짝에다가 베팅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순간적으로 열이 받는다던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확 가닥 아니면 뭐 그 이성을 잃는 거죠. 이성을 잃어가지고 벌었던 돈을 한 방에 다 이렇게 몰빵을 한다던가. 그래 또 잃으면 기존에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투자금 가지고 또 투자를 해가지고 잃는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론 이제 주식하고는 많이 다르죠. 주식은 아무래도 좀 공부도 좀 하고 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근데 주식을 절대 어떻게 보면 그 카지노 게임처럼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어, 카지노 게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카지노 베팅을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책도 있고, 뭐 워낙 또 뭐 공부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어, 그러니까 이제 몰빵 투자를 해가지고 한순간에 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고 그게 하물며 0.1%라고 하더라도 절대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다 천차만별이겠죠. 뭐 어떤 식으로 뭐 투자 금액도 다 다를 거고요, 그죠? 그리고 하시는 어떤 그 베팅 방법도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제가 감히 이제 투자 조언을 좀 드려본다면, 제가 아까 카지노 게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게 정말 바닥일 거다. 이건 정말 이거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이런 걸 절대 예상하지 마시고, 여기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몰빵 투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똑똑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계산을 해봤더니, 밸류에이션을 계산해봤더니 절대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돼.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바닥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다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나온 결과값이 절대 이 금액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돼 하면서 거기서 바닥이라 생각하고 몰빵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물론 이제 크게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크게 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융통성이 상당히 좀 주식시장은 중요한 게 아닌가. 융통성을 좀 발휘하는 게 좀 유연해야 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좀 유연함을 좀 가져야지 좀 더 유리하지 않은가 주식시장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좀 말이 길었는데요. 하여튼 또 다음 주 또 내일이 또 월요일인데 또 한 주를 또 얼마나 힘들게 또 한 주를 보낼지 아니면 또 의외로 또 반등을 또 할지 모르겠지만 뭐 떨어지든 오르든 너무 저희가 이제 투자자로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냥 유연하게 잘 대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